굿모닝 OBS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과 함께 아침의 문을 열어봅니다. 굿모닝 초대석. 제가 굿모닝 OBS를 진행한 지 이제 저는 한 1년 좀 넘었고 우리 최진만 기자는 한 3개월, 4개월? 그렇죠. 한 100일 정도. 그렇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스튜디오 오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좀 어색합니다 지금. 가뜩이나 지금 스튜디오가 더운데 더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아요. 열정이 많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까요? 오늘 진짜 굿모닝 OBS 시작된 이래 역대급 규모인데요. 어떤 분들 오셨는지 제12대 수원특례시 의회 시의회에서 나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그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김기정 의원님, 박현수 의원님, 그리고 김동은, 배지환 이렇게 네 분 시의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기정 의장님은 세 번째 출연. 그렇죠. 네. 인사 한번 먼저 나눠주시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기정입니다. 네. 예. 그리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우리 시계 방향으로 인사드릴까요? 네,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시의 위상 정립을 위해 조례 제정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금곡동, 호매실동, 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현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메탄동에서 태어나 메탄동에 살고 있는 볼수록 매력이 탄탄한 메탄동 출신 배지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네, 사랑하는 OBS 청취자 여러분, 수원특례시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원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한 분 한 분 바로 알 것 같아요. 의장님 조례 가장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볼매 배지환 의원 그리고 수원시 얼굴. 근데 확실히 의장님께서 방송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까 다른 의원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아 이거 헤드폰 써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니까. 아 이거 방송이니까 쓰면 또 폼 나고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여유가 묻어납니다. 네. 저희 생방송 라디오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도 같이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OBS 라디오 검색하시면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네 분과 오늘 함께 하는데 오늘 의장님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나오신 거예요? 저희 수원특례시의회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는 의원을 37명 다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나 뭐 기타 시정질문 여러 가지 사항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신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의장님이 간택하신 분인가요? 이 세 분? 그렇지는 않고요. 뭐 간택은 여성분을 이제 간택한다고 하니까 제가 괜찮은 분을 OBS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선정한 거니까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 자랑거리가 많은 약간 수원시의회 어벤져스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국민의힘에서 세 분 오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분 오셨어요. 예, 뭐 자리 배석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오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근데 저는 이건 뭐 전적으로 OBS에서 한 거고요. 제가 조금은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저희는 당이 없는데 꼭 외부에서 당을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좀 많긴 해요. 그래서 저희는 수원특례시의회는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이 있긴 하지만은 일하는 데는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리는 선착순으로 앉으셨어요. 선착순으로 앉으셔서 저희가 차례대로 이렇게 앉았습니다. 뭐 그러면 질문 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까요, 저희가? 예. 그 저희 청취자분들 뭐 저도 잘 모르는 때도 있고 많이 헷갈릴 때도 있어요. 보면 수원특례시 있고 또 수원특례시 의회 있고 이러거든요. 좀 아주 분명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사장에 갔을 때 또 시민들이 의회를 봤을 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수원특례시는 있는데 수원특례시 의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기능적으로 보면 우리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듯이 우리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을 행정수반으로 뽑고 또 우리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을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죠. 기능들이 아무래도 수원시장은 수원시 정책을 전체적으로 입안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수원 특례시고 네. 우리 수원 특례시 의회는 시에서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그 감시와 평가와 또 견제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들이라 네네. 시에서 쓴 예산들을 좀 더 의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회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고 또 우리 수원 특례시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조례 재개정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법들을 만들면서 시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원시에 있는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저희가.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김기정 의장님이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 뭔가 특징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일단은 조례를 가장 많이 제정한 여기 조례 제정왕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그렇습니다. 분이세요, 세 분 중에? 먼저 누구시죠? 조례는 우리 어떤 분? 재정은 예. 박현수 아, 의원이고 네네. 개정이. 개정왕, 네, 우리 김동훈 의원님, 네네. 그 시정주 5분 발언은 우리 배지환 네. 의원님 이렇게 일단은 열심히 조례 했습니다. 네 제정왕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례 제정이랑 개정이 뭐가 다른 거예요? 조례 제정은 이제 우리 수원시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내는 입법의 하나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 새롭게. 예, 개정은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전부 개정이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일부 항목들을 개정하는 형태가 이루어지는 게 이제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요. 네, 하셨고요. 의원님은 월에 한 몇 건 하십니까? 제가 제정은 올해 7건 했고요. 음. 개정은 5건 정도 했는데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조례 재개정 모두 중요하지만 제가 제정을 더 많이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 제정돼 있지 않은 어떤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좀 지켜드릴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 좀 중점을 두고 네. 제정 작업에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거 제정하셨어요? 좀 여쭤볼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제정안은 이제 수원시 침수 방지 장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던 것 같은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매년 집중호우 때나 장마철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반지하 거주 시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직 우리 수원시에도.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어떤 고통을 좀 덜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런 분들의 생명을 지켜드릴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 홍수 관련해서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좀 안타까운 네, 소식들이 최근에 좀 많이 네,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네. 위해서 이제 네.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럼 개정 김동훈 의원님이 네. 이제 개정이죠, 개정. 예. 개정왕. 개정. 예, 우선은 한 몇 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 몰랐다가 이만큼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재정이 한 6건, 개정이 18건이더라고요. 재개정이 24건을 예. 네, 제가 발의를 했고 네. 5분 발언도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5분 발언 9건을 해서 네. 상당히 많이 했구나. 네. 이따가 배지환 의원이 5분 발언 들으려고 하는데. 아니, 저도 더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 있으세요? 최근에 했던 뭐 개정안 중에 이거는 내가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의원들이 처음 시작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개정안은 그러니까 시의원을 출마할 때 공약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다자녀 혜택을 좀 늘리자라는 공약 사항이 있어서 네. 제일 먼저 제가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이 주차장에 그 주차 요금을 다자녀 혜택을 주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네. 기존에 이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 자녀, 두 자녀의 다자녀가 이게 좀 개념이 무분별하게 확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수원시에는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제 주차 요금을 개정을 했고 네. 타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해서 우리 수원시의 다자녀 혜택을 좀 늘렸던 기억이 이제 가장 처음 네. 개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개정을 하든 재정을 하든 이거 건수보다는 뭔가 시민들의 어떤 리액션을 받으셨을 때 더 어떤 감동이랄까요? 그런 이 보람 같은 걸 보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하고도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좀 오나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쨌든 뭐 법률이나 조례를 다 하나하나 검토를 할 수는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뭐 민원을 듣거나 예. 시민들 불편 사항을 봤을 때 이거를 법안으로 좀 만들어 보자,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듣는 의견들이 더 많아요. 네, 네. 그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조례를 통해서 침수 방지 시설을 해드렸고 작년에 이제 아무런 피해가 없이 그 여름을 잘 나셨다는 주민분들 네. 그 골목을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 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게 시의원으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네. 그런 일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가 또 궁금한 것들이 있지만 조금 이따 여쭤보고. 근데 요 약간 네. 다른 얘기긴 한데 요 네 분이 갑자기 쳐다보니까 좀 약간 불편해요. 많은 분들이 쳐다보니까. 예. 아니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 좌석과 이제 네 분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마주보는 형태여가지고요. 저희가 게스트가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발언을 못 하셨어요. 우리 5분 발언을 많이 하시는 우리 배지환 의원님. 일단은 딱 보기에도 여기서 가장 동안이세요. 초선이세요? 그러면 네, 아니면 맞습니다. 초선 의원. 네. 어떠한 역할로 오늘 여기 나오셨나요? 다행히 일단 제가 얼굴을 담당하신 분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얼굴을 담당하신 분 때문에 살짝 긴장했었는데 자 동안이라고 해주셔서 나이도 네. 실제로 제일 어리고요.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서는 제가 유일한 청년 정치인이고 수원시의회 저 말고도 청년 정치인이라고 청년 시의원이라고 부를 만한 분이 3분 더 계십니다. 네. 물론 여기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이제 제가 처음에 당선돼서 들어왔을 때는 청년 시의원이었다가 이제 나이가 지나서 네. 청년이 아니었다가 제가 스스로 개정을 해서 또 다시 청년이 된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청년 의원의 타이틀을 지금 획득한 상태입니다. 청년의 기준이 그러면 몇 세였다 몇 세로 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중앙 이제 법률에 따르면은 청년기본법에 따르면은 19세부터 만 34세까지 있고 네, 그 네. 이외에는 이제 조례로 또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법률에 따라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네. 39세. 예, 그래서 5세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년 의원이었다가 네. 아니었다가 다시 청년 네, 의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하는 청년 혜택을 39세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은 이제 적용이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요. 사업마다 좀 상이하게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취업이 좀 잘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한 조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사실은 이 나이를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저는 관심이 그 중위소득 140% 약간 연봉 한 3,700만 원 이하의 청년들 때문인 건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대기업 초봉 연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그 이하를 받고요. 그리고 좀 놀라웠던 부분은 만 35세부터 39세까지 하위 25%의 그 소득을 보면은 3,5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청년 중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20년 가까이 일을 해도 그 3,600~700만 원을 못 넘기는 수준의 그 소득을 버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늘리고 그리고 이제 대상자도 늘리는 말씀하신 대로 취업으로 인해서 자산 형성이라든가 뭐 주거 복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개정했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한 5분 자유 발언 얘기하셨. 이게 근데 정확히 뭐예요? 5분 발언이라는 게? 예, 이제 5분 자유 발언이 본회의장에서 뭐 이제 본회의가 보통 회기가 한 번 있으면 1차, 2차 본회의가 잡히는데요. 그러면 이제 회기마다 1회에 한해서 보통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보통 5분 자유 발언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지금 옆에 계시는 우리 얼굴 김동완 의원님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 선언적이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반향을 일으켰던 5분 발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반향을 일으켰던 5분 발언이요. 혹은 뭐 반응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 이제 좀 지역구에 국한된 거긴 한데 이제 그 영통구청 신청사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그 인계 3호공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사실 상임위가 갈리다 보니까 상임위 소속이 아닌 다른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 공무원과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5분 발언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영통구 신청사 같은 경우에도 뭐 중앙부처의 예산을 끌어오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온발을 해서 그것도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인계 3호공원도 얼마 전에 이렇게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그 답변을 받는다는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유명무실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수원 특례시의 회의규칙 제 31조의 2의 제 4항에 있거든요. 10일 안에 답변을 주도록. 근데 이제 또 우리
의장님께서 네. 요거를 항상 강조해 주십니다. 이렇게 꼭 공무원들 요 꼭 답변해 줘라. 의원들 답답하고 네. 그리고 시민분들 답답하시니까 이런 거 오은 발언 그냥 허투루 하지 말고 꼭 답변을 요청해라. 요걸 강조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배재한 의원님이 조직 생활 잘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김기정 의원님 덕분이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의장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했던 발언 중에는 아까 그 얘기한 공원이나 이렇게 직접 답변해 주신 것들이 그럼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재 소속이 그 문화 쪽이시죠? 예, 상임위가. 예. 우리 박현수 의원님은 저는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복지안전위원. 복지안전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요거 질문에 없는 건데 제가 사실 이 네 분의 막 이런 거 좀 찾아봤어요. 김동원 의원님께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정조대왕 인물 대상이 뭐예요? 이런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 수원 특례시 기자단들이 네. 뭐 의정 활동을 정말 잘했다라고 해서 주는 상에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그래요? 하는데. 네네. 의원님만 올리셨던데요? 저희 정조대. 수원 특례시 외 기자단들이 주는 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박현수 의원님은 홈페이지 그게 제일 저는 눈에 들었어요. 서수원 낙후된 네네. 서수원을 발전시킨다. 네네. 지금까지 임기 활동하시면서 그러면 요거는 내가 진짜 많이 도움이 됐다. 조금 스스로 평가를 한다면 어떠세요? 지금 아직 이제 뭐 완성체가 되진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 당수지구라고 이렇게 LH에서 공공지구 개발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약 13만 세대 정도, 13,000세대 정도가 들어오는 택지인데요. 그 속에 이제 인구 증가율을 따지면 3만 명 정도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을 위한 편익 시설이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거기에 복합 문화체육센터를 좀 건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지금 현재 TF가 구성이 돼서 네.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뭐 전이지만 LH 원희룡 장관님한테도 건의서를 직접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LH가 어떤 사업들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들을 좀 주민들한테 환원해야 되는 게 올바른 발전의 방향이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수원시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어서 뭐 소요 예산은 약 한 300억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원에도 두어진다고 하게 되면 서서원에 주거하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역시 문화체육 활동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열심히 지금 그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임기 내에 꼭 한번 그 부분은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세 분 의원님들 다 말씀하실 때 우리 김기정 의장님은 다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따라 계시면서 웃고 계시거든요. 이런 그 젊은 의원들 활동하시는 거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보기 좋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했듯이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 5분 발언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 이제 우선 모셨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행사장 많이 오는 게 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의회의 의원의 역할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조례 개정한다든지 시정질문 한다든지 5분 발언해서 우리 수원시가 건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 안에 의회 내의 내부까지는 잘 모르시니까 네. 행사장에 한 번 더 왔냐 들어왔냐 이거를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네 분 오셨지만 저희 처음 걱정과 다르게 좀 잘 원활하게 진행되고 분위기 화기애애야 합니다. 다들 괜찮으신 거죠? 아니 말씀하세요. 뭐 조례 제정, 개정, 뭐 5분 발언 얘기 나왔는데 그럼 우리 의장님도 그런 의정 활동을 좀 당연히 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5선이라 저도 이제 지역구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영통 망포도입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 출연하면서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저도 그 조례 대표 발의가 한 6건 그리고 공동 발의가 121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3선까지는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 뭐 기타 연구단체 이런 거를 했는데 4선 때는 부의장 5선 때는 의장을 하다 보니까 조례를 직접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주민들이 오셔서 이제 문제점 제기하고 조례 개정을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의원님들 초선 특히 의원님들에게 좀 맡겨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주고 요즘 저는 그냥 시민들 만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또 이렇게 항배 하는 이런 것들이 주 같습니다. 요즘 의장 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니 그게 너무 조례 개정 많이 열심히 하시면 다른 의원님들이 막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다른 분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렇게 세 분이 열심히 해 주셔서 또 이렇게 자리를 함께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5분 발언 시정 질문 조례 재개정 있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정 질문을 해야 시장이랑 함께 그 1대1 질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이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5분 발언이라는 거는 안 하는 분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은데 문제는 5분 발언 답을 직접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10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는데 지금 답변을 1년 넘게 답변을 안 하는 것들이 한 1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를 해봐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완료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5분 발언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욕심이긴 합니다만은 시정 질문을 통해서 수원시의 정책과 또 그동안에 부진했던 것 그리고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질책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역시 이렇게 약간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4부에도 계속 이어갈 텐데 이 노래 신청을 4분 중에 한 분이 하셨어요. 트와이스의 치얼업 어떤 분이 하셨어요? 우리 떡표정 보니까 배지환 의원님 하셨구나.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왠지. 트와이스의 치얼업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4부 저희 8시 30분 다시 오겠습니다. 네, 굿모닝 초대성 저희 4부에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역대급으로 우리 스튜디오를 꽉꽉 네 분이 채워주고 계십니다. 김기정 수원 특례시 의회장님, 그다음에 박현수, 배지환, 김동은 의원님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저희 원고에는 F4라고 써 있네요. 그러네요. 제가 못 봤네요. 꽃보다 남자 F4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3부에서 4부 넘어올 때 아까 그 3부 마무리를 시정 질문 얘기로 했잖아요. 사실 저는 시정 질문이 뭔지 잘 몰라서 여쭤봤었는데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장님. 네, 우리 의원 역할 중에 견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견제의 기능은 대표적으로 시정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수원시장을 우리 의회 본회의에 답변석에 불러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시정 질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 의회 본연의 업무 중에 집행부 견제가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시정 질문입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이 잘한 거는 칭찬하고 잘못된 거는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장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질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정 질문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몇 건 했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시정 질문은 의원과 시장이 한 자리에서 묻고 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원도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시장님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정책을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민들께서 정말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가장 시정 질문이 그 중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저는 박현수 의원님이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본회의 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 이재준 수원시장님과 설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목소리가 많이 높긴 했거든요. 근데 일각에선 그래요. 그래도 톤의 매너가 있지 않냐. 그런 면에서는 좀 그때 어떻게 뭐 지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간 오버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오버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사실은 가장 그 시정 질문을 하면서
우리 시장님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장이라서 잘 모른다. 시장이 그것까지 보고받지 않는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한 것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라고 하는 부분들,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 질문에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변을 해놓고 다음 질문에서 보고를 거기까지 받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과연 이거는 뭐 시장을 떠나서 어찌됐든 답변자로 나오신 분의 또 우리 수원시를 대표한다는 시장이 예. 방금 전에 답변한 것도 본인이 바로 다음 그렇게 몰랐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금 억양이 좀 올라갔던 건 사실이고요. 예. 뭐 그런 부분들도 근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뭐 일정 정도 평이하게 진행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또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뭐 그 이후에는 또 다시 뭐 차분하게 진행을 했지만 예. 그 순간만큼은 좀 잘못된 거를 좀 집어주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재준 시장님 지금 옆집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 계시니까 우리 같은 당의 김동훈 의원님이 한번 그 상황 그래도 조금 한번 디펜스 한번 쳐주신다면요. 아까 여야를 가르는 우리 건 아니지만 하실 말씀 박 교수님 있으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도 맞고, 네. 근데 약간의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건 좀 자중을 하면 어떨까 네. 좀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게 필요하긴 합니다. 네네. 견제의 기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같이 뭐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저희 시민들이 뭔가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기초의회 의원들에게 바라는 게 있거든요. 그네들처럼 막 아웅다웅 싸우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 그런 거 보고 싶거든요. 좀 우리 톤앤 매너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앞으로 이 더 모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지방 의회가 잘 발전해 나가기 위한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우리 김동훈 의원님은 그럼 앞으로 우리 향후 뭐 지방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시를 좀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쨌든 저희가 현재 대한민국 정치가 중앙 정치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발전하려면 지방의 독단적인 권한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희정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공무원과 그 중앙보다 더 많이 알아야 지방의회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시정 질문 얘기 중간에 나왔을 때 우리 배지원 의원님 그러셨거든요. 하나 질문하기 위해서 정말 오래 준비한다. 그렇죠. 어떤 질문을 얼만큼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는 보통 시정 질문이 대부분 이제 시장님이 하셨던 공약 관련해서 그게 뭐 변동되거나 철회되거나 아니면은 이행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이행 과정에 있어서 문제 뭐 예를 들어서 기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했던 대표적인 시정 질문인데 뭐 이런 거였죠 질문이.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기업이 수원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장안구에 있는데 영통구로 옮기면 그걸 기업 유치라고 할 수 있느냐. 예, 이제 근데 이재준 시장님께서 이제 이게 이재준식 기업 유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근데 이제 톤앤 매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의장님이 좀 제지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순간 좀 울컥할 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라고 했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좀 톤이 올라가려고 하고 이재준 시장님도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재준 시장님도 약간 조금 뭐랄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톤이어서 의장님이 딱 중재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의원을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답변을 주고받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 제가 가르침을 받을 건 아니고 본인 공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그럼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잘하시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시정 질문은 보통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를 저희가 부각해서 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라서 근데 답변을 받다 보면 오히려 생각보다 더 잘 되고 있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칭찬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기분이 안 되니까. 기자님이 눈을 깜짝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재준 수원시장님 나오시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때마침 나오세요. 근데 의장이 한번 좀 그 시장님에게 하고 싶은 전해드릴까요? 얘기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메신저 역할 좀 할까요? 뭐 이게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방송이니까 좋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또 우리가 보는 시각이 의회랑 또 시장이랑 볼 수 있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본인의 마음에 안 들고 본인하고 조금은 괴리가 있다 치더라도 의원과 함께하는 우리 수원시
시정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네. 시하고 의회가 분리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잘하고 계시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좀 더 폭넓은 이렇게 생각으로 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 굿모닝 OBS에 그 명절 때마다 우리 이재준 수원시장님이랑 우리 김기정 의장님이랑 항상 같이 맞아요. 나오셨어요. 예, 같이. 예. 그래서 두 분이서 이제 저희가 특별 방송 몇 번 했잖아요. 그럼요. 네. 관계가 되게 견제하면서 좋으세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많이 내보내드리긴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제 그 시의원님들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일을 안 할 땐 뭐 하세요? 조금 우리 가벼운 질문 하나. 먼저 우리 네. 박현수 의원님 박현수 뭐 하세요? 의원님. 뭐 사실은 뭐 질문제도 나와 있는데 네. 쉴 때나 주말에 뭐 하냐. 네. 근데 사실 아마 다른 의원들도 거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쉬는 날이나 뭐 가끔 주말에는 가족이나 또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지역의 행사라든지 또 지역의 경조사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에 또 몰려 있어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 대부분 의원들이 아마 개인적인 사생활보다는 그런 지역 행사라든지 경조사에 참석하는 게 네. 오히려 더 많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달부터는 좀 우리 가족들하고 한 번씩은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우리 영화를 한 편씩 보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우리 범죄도시 4를 한번 가서 같이 보고 왔는데 네. 뭐 그 정도 외에는 사실 주말이라고 해서 또 쉬는 날이라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생활 하기는 상당히 그 쉽지 않다라는 네.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 얼굴 우리 김동훈 의원님은 무슨 조기 축구에 이런 것도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 활동도 많지 아까 우리 않으세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행사를 안 나가면 또 네. 시민들은 이 사람은 일을 안 하는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 네. 행사를 꼭 나와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여러 행사들이 또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되도록 이제 중복되는 행사는 뭐한 번씩 인사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퇴근 저희는 의원은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집에 가게 되면 제가 아이가 셋이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거나 네. 그다음에 그 와이프가 못하는 집안일들 도와주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상한 남자. 그쪽이에요. 아니 근데 진짜 행사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와주길 또 원하시고요. 주변 분들이 우리 배재환 의원님 그래도 취미 뭐 이런 거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미혼이시죠? 예, 미혼이고 제가 그 수원시 지방령으로 불릴 정도로 집에 잘 안 가고 보통 사무실에 있고 토요일에도 지방령? 출근하고 공무원분들이 좀 집에 좀 가라고 결혼을 안 해서 그러냐 뭐 이런 말씀하시고 네. 저도 행사 다니는데 이제 그나마 좀 시간이 나면은 평소에는 이제 저는 좀 방송 욕심도 있고 해서 방송 욕심이 있어서 이제 평론하시는 이런 그 다른 뭐 OBS도 하고 다른 방송 이런 거 많이 듣고 이런 거 혼자도 연습해보고 뭐 유튜브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뭐 제가 국회 방송에도 출연했었거든요 패널로 그래서 그런 거 연습도 하고 언제 콜업이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제 수원시 그 시립미술관이나 이런데 전시가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가끔 갈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17곳이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가는 도서관이 좀 있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도 도서관이 많아서 이제 가끔씩 이렇게 들려서 책도 빌리고 거기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준비된 정치 패널 우리 배지환 의원님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도 뭐 네. 휴일에 저도 제가 이제 의원 5선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주민들이 부르기도 하고 또 행사도 워낙 많고 해서 안 가면 안 되고 또 꼭 가야만 하는 의무감이 있어서 진짜 밤 11시 12시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요즘 의원님들 특히 김동원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되게 부럽습니다. 저희 때는 꼭 가야만 되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었는데 요즘 그 초선 의원님 젊은 의원님들 보면 가정을 꽤 중요시해요. 저희는 100%가 의원 생활인데 그래도 이렇게 분할해서 6대 4나 뭐 이렇게 나름대로 하시는 거 보고 하나도 초선 때 저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걸 고시고대로 들어야 되겠지만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함께 네 시의원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그 지역구가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수원 출신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아니신 분들 있으세요? 김동훈 의원님이 전주 출생.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전주 출생이긴 한데
그 3살 때 수원에 와서 수원 출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아니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저도 아니고. 아 맞아요. 우리 의장님은 아닌 거 알고 있고요. 저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아 그러시구나. 다만 이제 외국에 좀 살다 보니까 아 맞아. 수원 사람이 아니라는 루머가 좀 있는데 학위를 하고 오셨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봤습니다. 아니 저는 그럼 네. 성인이 돼서 수원으로 왔고 네. 어떻게 예. 수원에서 그럼 정치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원래 고향은 강원도 원주고요. 네. 수원에 온 거는 이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때문에 수원에 와서 정착했다가 또 뭐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이제 서수원 맨 끝에 당수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제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지역사회의 어떤 봉사활동들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떤 시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뭐 지금은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그 하게 된 계기는 이거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봉사만 해갖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 네. 또 현실이 그랬었고요. 그래서 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였다고 내가 직접 들어가서 좀 바꿔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하게 됐고요. 네, 그게 뭐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또 하기 잘했다 생각하세요? 뭐 지금까지는 잘했다는 생각이 더 큰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나머지 우리 두 분은 배지환 의원님은 저는 어떻게 뭐- 처음 시작하셨고? 수원에 대한 매력이 뭐라고 보세요? 수원이요? 아, 저 이제 수원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사실 수원에서 이렇게 4개구를 돌면서 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석 때 할머니랑 지동시장 가서 추석 맞아서 장 보고 뭐 이제 코끼리만두 이런 데 가가지고 냄비 우동 먹고 집에 오고 초등학교 때. 네. 그리고 뭐 이제 메탄동에 살면서 제가 외국에 유학을 가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은 효원고등학교를 딱 봐야 아 이제 집에 왔구나. 약간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네. 공교롭게도 지금도 퇴근을 할 때 효원고등학교에서 네, 지나가다 보니까 뭔가 이제 수원이 좀 저는 너무 이제 마음이 편해지고 집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네, 매력이란 건 요런 건데 네, 하여튼 집에는 정작 안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네, 집에는 잘 안 들어가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길은 좋아요. 네. 우리 김동은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제 수원에서 정치를 저는 하는 것. 그 수원 40년 넘게 이제 거주를 한 거고 제 와이프도 이제 수원 사람이고 아이들도 이제 장안구에서 다 태어나서 수원이 뭐 저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을 떠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는데 수원을 안 떠나고 있던 것 중 하나가 네. 또 제 와이프가 파장초등학교에서 저희 동창 제 여자친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러브 스토리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삶을 하셨고 예. 전주는 정말 잠깐이네요. 전주는 부모님들의 고향이고 그러시구나.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그래도 분 한 의장님 분께 얘기 한번 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마무리 예, 질문 예. 드리려고 예. 했는데, 네네. 저도 뭐 충북 네. 옥천이 이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저는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특별하게 갈 데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육촌 우리 형님 그러니까 양자로 오르신 분이 계셔가지고 우연찮게 수원을 왔고 수원에서 살다 보니까 또 결혼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직장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의원도 하고 네. 그래서 현재 5선까지 이렇게 왔는데 수원은 제2의 고향이면서 저한테 인생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수원이라 네. 지금은 고향 같은 느낌도 들고 또 그래서 수원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이제 마무리라는 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우리 의장님 같은 경우는 5선이시기 때문에 수원이 사실 최근 한 10년 20년 엄청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규모도 커지고 그걸 사실 다 보고 또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5선이면 최소한 20년은 그러니까요. 의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을 네. 함께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없을 때부터 오신 거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분 한 분께 내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꿈 같은 거, 계획 이런 거 한 분 한 분씩 마무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자순으로 가장 어린 우리 배지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저는 제 꿈도 중요한데요. 사실 좀 지방의회 관련해서 좀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 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의회주의자로서 지방의회가 이제 비판받는 이유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좀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국회에서 보좌진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김기정 의장께서 이제 경기도 시군구의회
그 의장협의회죠. 거기 회장이시기도 한데 그동안 이제 인사나 예산 편성 그리고 조직권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에 의해서 되게 힘써 오셨어요. 근데 예. 이제 이런 제도적 독립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이제 의회가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제 지역구라든가 수원시민위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일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홍보도 엄청 강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OBS처럼 훌륭하고 좋은 방송에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자주 불러주시면 네. 저희가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배지원 의원님을. 정무 감각이 아주 예. 그리고 우리 김동훈 의원님. 네네. 저는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 능력으로 좀 보여주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고 네. 저희가 뭐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그런 지방 정치인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배재현 의원을 부를 때 얼굴 김동훈도 같이 함께. 좀 방송 멘트가 너무 좋으신데요. 우리 박현수 의원님.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시의원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받아듣고 또 그런 것들 속에서 소통을 통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수원시의 발전에 어떠한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 제 지역구인 금곡동, 호미실동, 평덕뿐만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소중하게 담아서 제가 뭐 언제까지 의원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가장 소중하게 받아들일 생각이고요. 또 역시 중요한 거는 의원이라면 의원답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 견제도 변함없이 꾸준히 네. 잘해서 의회는 의회답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또 의원은 의원답게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의원 박현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재정왕 아니라 견제왕 돼서 나오실 것 같아요. 우리 마무리 인사는 우리 의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배지한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국회는 국회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는 지자체법이 있어서 나름대로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기타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데 네. 우리 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없어서 저희는 수원시든 뭐 어떤 시든 1+1 역할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불러주면 가고 시장이 안 부르면 못 가는 그런 행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경기도 의정협의장을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게 지방의회법도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이제 지방의회법을 만들면 좋은데 그럼 왜 못 만드느냐. 일단 행안부에서 권한을 의회에다 주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시도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시의 권한이 일부 의회로 오다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희도 지방의회법을 통해서 인사 독립과 그리고 조직권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을 좀 의회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는 의원들한테 뭐를 해달라 또 뭐를 부탁하고 이런 거를 말씀 많이 하셔요. 네. 의원들이 다 그 동마다 계시니까. 근데 실제로 이렇게 민원을 받다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꼭 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말로만 하는 우리 의정 활동이 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회법을 빨리 만들어서 네. 우리 의원들이 시민과 함께 하면서 그것들이 거짓말이 아닌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의원님들 좀 잘 믿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 의회도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서 그 조례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께 하면서 우리 시민들 어려운 거 잘 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믿고 또 함께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원특례시 의회에서 네 분 함께했어요. 김기정 의장, 박현수 의원, 김동훈 의원, 배지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른 지자체 시의회도 이런 자리 있다.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저희 OBS 라디오도 많이 나와주시면 제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OBS 네. 저 때문에 네. 31개 시군이 네. 웬만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도 인사 나눠야 네.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OBS 오늘도 함께했고요. 지금까지 작가 변진솔 안정훈, 보이는 라디오 박진희, 예, 저는 최진만. 저는 이유나였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